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전 당원을 상대로 벌였는데 오늘 오전에 86%가 당헌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시짝처럼 차버린 행태, 서정욱 변호사님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뭐 예상은 했지만 86%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년 4월 재보선 때 공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걸었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결국요, 본인들에게 이렇게 국민을 약속을 어겨도 이길 수 있다. 이런데 오만이 없다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근데 국민은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국민은 뭐 속이고 약속 어겨도 어차피 이게 우리 찍어줄 거다. 이런 게 오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예, 그렇죠. 만약에 자기들이 야 이렇게 약속 어겨서 국민이 분노해가 우리 패배한다. 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는 결국은 이제 이낙연이는 지금 날개 없이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공천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서울시장까지 다 지면 깨끗하게 이제 이낙연을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도 이기면 다시 이게 기사회생 이낙연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두 번 다 이번에 선거까지 져버린다. 이러면 이게 결국 두 번 죽는 거죠. 성추행으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또 약속 번복해가지고 패배함으로써 죽고, 그러면 이게 이낙연은 치명타로 하고 당도 상당히 저는 치명타를 받게 된다. 이래 봅니다. 결국 뭐 부산시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낙연이라든가 또 양당한테 가장 핵심은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뭐 재보선에서 승패가 아니라 2022년 대선까지도 아주 직결된다고 봐야죠. 서울시장을 찾아오면 이기는 거예요. 대선에도 거의 이긴다고 보는 게 7, 80%는 뭐 그렇게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장인데 지금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뭐 문재인 정권이나 이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을 이렇게 뭐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이라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국민들을 뭐 개돼지라기보다는 워낙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민심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민심하고는 완전히 어떤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국민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오만이라 했잖아요. 여기 국민이 만약에 서울 시민이 민주당이 표를 주면요. 이거는 이제 4차 가해다 봅니다. 4차 가해. 뭐냐면 이게 자, 이 선거가 이제 오거돈이나 박원순으로 시작됐죠? 근데 박원순이가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극단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게 1차 가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가해는 야, 그 여성이 먼저 뭐 유발해서 피해 호소인 어쩌고 여성을 이게 못 오겠잖아요. 지금 그 여성이 여가부 국감할 때 보니까 피해 오히려 이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안 돼요. 이게 2차 가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차 가해가 바로 이 당헌을 바꿔가 공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천하다 보면 박원순이도 뭐 크게 잘못한 거 없고 여사 잘못이야 어쩌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3차 가해입니다. 이번에 사태가. 그럼 이게 마지막 4차 가해는 뭐냐? 바로 이게 표를 주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아니 민주당 박원순 오거돈 때문에 선거하는데 거기에 또 표를 주면 그럼 이게 박원순이나 오거돈이는 무죄고 여자가 오히려 잘못됐다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성추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선됐다.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겠어요? 이게 저는 4차 가해다. 그래서 이번에 당헌을 바꿔가지고 공천은 3차. 그 다음에 투표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4차.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요, 이번에 제대로 정신 차려가지고 표로서 심판해야지. 이걸 다시 뭐 이게 당선시켜 주면
우리나라 이게 그 성인지 감수나 이게 성 문제 있잖아요. 심각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을 당선해버린다, 민주당이. 그럼 그 성추행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도 모르냐고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힘 뭐 김재정 의원인가가 그 박원순 시장의 그런 그 성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냥 난리 법석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완전히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볼모로 잡았다 할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영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고 민주당이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편은 다 40% 있다. 그러면은 그 중도층 한 10 내지 20% 이거는 포퓰리즘으로 그때 선거 때 돈 풀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긴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권이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예. 근데 뭐 개나 소나 아무나 무죄 추정 원칙 하는데 법으로 무죄 추정 원칙은 뭐냐 하면요. 대법원까지 이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요. 법적으로 이게 그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오거돈이는 보세요. 오거돈이는 이게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시장에서 스스로 사퇴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데 무슨 무죄 추정입니까? 이미 유죄라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때 수사도 잘못돼가 제가 30명 메모드 수사 끝 경찰이잖아. 근데 6개 전부 무혐의해버린 거예요. 그때 왜 그 지방선거 전에 성추행 사건 터졌잖아. 근데 이걸 지방선거 이후로 덮었다는 의혹도 있고 의혹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부 덮어버리고 오거돈이가 성추행 인정한 거 있죠. 그 하나만 이제 기소했는데 그것도 이게 본인이 인정하는 이상 무죄 추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있잖아요. 본인이 이게 수사 기밀이 실시간 유출돼가지고 들어보니까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무죄 추정으로 대법원까지 다투고 이길 자신이 없다.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했겠죠. 본인이 억울하고 무죄 추정이면 다투야지. 왜 돌아가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죄 추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오거돈 사건이든 박원순 사건이든 수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거돈이는 전부 이게 면죄부 6개 줬고요. 그다음에 박원순은 그때 수사기밀 유출이라든지 2차 가해 있잖아. 또는 이제 그 방조 혐의도 있잖아, 성추행.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꼭 민주당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있잖아, 문재인.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인가 뭐 먼저다 있잖아. 이런 말 많이 쓰죠. 제가 근데 그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은 사과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공천이 먼저가 아니고 사과가 먼저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잖아요. 진심으로 이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과라는 건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과라는 건 이게 진실하게 범행을 고백하는 자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이게 사과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 뭐 피해 호소인 우롱했지 사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공천이 먼저가 아니고 사과가 먼저다. 이 말씀을 이게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 자체가 뭐 87조인가요?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당 혁신 한다고 해갖고 김상곤 혁신위원장 만들고 조국도 그때 혁신위원 돼가지고 만들어갖고 선전을 했고 그 후에 고성군수 선거라든가 또 저 추미애 대표 시절에 상주 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뭐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는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후보 냈다 해갖고 그렇게 후한 못지한 정당이 있느냐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아도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대통령도 지금 이 당은 이런 개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표명해봐라. 이 문제를요. 이낙연이가 이제 그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지만 이게 문재인이하고 상의 안 하고 될 문제입니까? 물론이겠죠. 이해찬. 옛날에 이재명이도 이게 비판하다가 이해찬이가 한마디 하니까 깨갱하고 죽었잖아요. 결국 근데 이해찬, 문재인 합의하에 이낙연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또 말하게 되는데 문재인 4가지 다른 거 겉과 속, 말과 행동, 영혼 육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바로 의지한 말과 오늘 한 말 아닙니까? 예, 맞아요. 어제는 그렇게 자기가 비판하면서 고성군수. 근데 지금 침묵하잖아.
친묵은 야 이낙연이 잘하고 있어. 86%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문재인이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 이중성에서부터 이 문제가 놓은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게 문재인은 응답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응답하라. 지금 이게 당신 뜻인지 아니면 이게 이낙연이가 마음대로 하는 건지 지금도 이게 문재인은 이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이게 응답하라는 거죠. 그렇게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책임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는 거.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지금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지도부는 싹 뒤에 숨고 당원들 전당원 투표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그리고 본인들은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 나치 히틀러도요. 다 이게 당원 투표가 당수되고 국민 투표 그렇죠. 가지고 다 이게 총통된 거 아닙니까? 이 당원 투표할 때요. 어떤 신문에 뭐 보통 한 70% 안 나오겠나 했잖아. 저는 이제 그때 90% 논다. 근데 제가 더 가깝잖아. 70%보다 86%니까 90% 논다. 그러게 왜 그러냐? 이 질문이요. 당헌 개정도 아닌 당헌을 두고 거기에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단서를. 뭐냐면 이제 부정부패 등 중대한 혐의는 공천 안 한다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데 단서를 하나 엮고 이번에 한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물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질문에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질문이 중요하잖아. 예,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그 국정과제 완수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년 재보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 여기 이어놨어요. 국정과제 완수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데 이게 어떤 당원이 반대할 사람이 반대할 있게.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양심적인 당원이면 대깨문이 되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좌파 있잖아. 좌파는 이게 그 머리하고 양심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없거든. 머리도 있고 양심도 있는 사람은 절대 좌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양심이 없거나 머리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대깨문들이 양심적으로 야 우리 그런 약속이니까 이게 공천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대깨문 안 하죠. 저는 안 받죠. 그래서 저는 90% 예상했는데 86% 놓은 거예요.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 이제 가장 중요해졌는데 민주당은 뭐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사람들이 꽤 일종의 군웅 활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직은 뚜렷한 후보감이 안 나오고 아마 오늘 저녁인가 김정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후보군들 그동안 이제 당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군들 박진 뭐 이런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뭐 막걸리 회동을 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은 좀 이제 감별을 좀 하겠다. 빠질 사람은 빠지고 좀 붙을 사람만 했는데 지금 한 10명 뭐 가까이가 서로 하겠다고 나서니까 깜도 좀 안 되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제 생각은요.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뭐 홍준표는 아까 저 김종인 손대라고 또 원희룡이는 김종인밖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지금 원희룡하고 이제 홍준표 지사가 또 논쟁됐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뭐 저도 이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 김종인의 생각보다는 당원 전체의 생각이 중요하고요. 당원 전체의 생각보다는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을 꼭 드려요. 이 말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영입하거나 해서 내리꽂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그래야죠. 부산도요. 뭐 박형준 위원장을 뭐 내리꽂겠다든지 이러면 이게 반발이 생기잖아요. 예. 서울시장도 이제 어떻게든 뭐 김택진을 끌고 와서 역했다든지 어떤 이게 김종인이가 생각해가지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넥가산 내리꽂듯이 이러면 이게 당이 단합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김종인 생각보다 당원의 생각이 중요하고 당원보다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공정한 경선 마당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게 당신보다는 민심을 좀 더 반영시켜야 돼요. 그거는 이제 3대 7이든 뭐 2대 8이든 그건 좀 의논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제 가장 좋은 거는 역선택 고려하지 말고 아예 100% 민심으로 가자. 이것도 제 주장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심을 일부 반영해서 공정한 경선의 룰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김종인이가 더 욕심낼 필요 없다. 손 떼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국민 경선 쪽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당심은 한 20% 지금은 5대5입니다만 그래서 민심은 한 80%도 하고 여러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해서 한 번으로 이렇게 국민 경선을 하느냐, 아니면 당에서 먼저 경선을 일자 거치고 밖에 있는 사람, 당에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안철수든 또 뭐 누구든 간에. 그래서 과거 2011년도에 저 박원순이하고 박영선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방안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거론은 되고 있는데 큰 원칙은 국민 경선이다. 그래서 관심도 걸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런 원칙에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요. 제 눈에 이게 그 부산시장은 뭐 어떻게든 이길 것 같아요. 오고도리가 살아있으니까. 예. 오고도리가 최고 선거운동 해주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박원순이 극단적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한테 관대하잖아. 노무현도 죽음으로써 이게 영웅됐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는 지역적으로도 쉬운 지역이 아니죠. 아주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만만치 않은데 제 눈에 필승 카드는 잘 안 보이는데 필패 카드는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필패 카드는 안철수와 유승민입니다. 지금 이게 안철수하고 유승민이를 급을 낮춰가 서울시장 내보내자 이 논의가 많은데요. 과연 이게 유승민이 안철수 나오면 집토끼들이 다 달아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사람들 나오면 거의 필패 카드 아닌가? 필패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그 사람보다 좀 참신한 뭐 윤희숙이든 조은이든 차라리 저도 그분들이 차라리 우리 그분들이 경선 붙이면서 띄우는 게 낫지. 예. 그래서 필패 카드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필승 카드는 저희 찾아보면서 경선하다 보면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장 후보들을 놓고 물밑 움직임도 있고 또 경선 방식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고 할 경우 그것은 내후년 대선 선거의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은 국민의힘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이 정말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들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